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도 현재의 주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우리나라의 슈퍼개미 분들이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장기간 홀딩 중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차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두 종목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란히 음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이 주가가 빠지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은 웬만한 우량주들은 전부 다 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즉 종목의 문제가 전혀 없이 주가가 빠지는, 이 수급이 빠지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이 주가가 마틴존 구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을 하셨어도 바로 최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여백을 좀 넓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항상 주주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평선이 뭐였죠? 바로 이 241선, 그리고 초록색 이 121선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NF도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그려놓을 건데, 제가 갑자기 마틴존을 설명을 하다가 이 두 가지 이평선의 연장선을 왜 그리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주분들이 이 이평선의 연장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냥 추세대로만 그리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 바로 이 121선과 241선 사이, 여기가 바로 마틴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구간이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이 수급이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다 공교롭게도 어떤 식으로 지금 차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LNF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다시 이 라인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전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에 이미 한 차례 이 마틴존의 주가가 빠진 뒤로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제가 지우고 보여드리면 더 확실하게 보이실 텐데, 자, 여기서 지금 초록색 121선과 보라색 241선 사이 이 안에 주가가 들어온 뒤로 급단등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이 마틴존 안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간 횡보한 뒤에 다시 2차 급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왜 미리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거나 단기적인 패닉에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왜 같이 봐야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주가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왔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자, 수급의 함정인데, 이 수급의 함정이 뭐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이 수급을 보면서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하다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 혹은 잔고가 0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이 두 가지의 수급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의 수급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LNF의 수급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보이는 차이가 뭐죠?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던 이런 종목이고, 이 오른쪽에 LNF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종목이 같은 흐름으로 차트가 움직였는데 왜 수급은 정반대일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일이 이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이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는 이 투자 주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을 보통 기관이라든지 외인만 혹은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요 세 가지 주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메이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저 세력 중에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 투자자로 잡히는 바로 이 안에 잡혀있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이 여러분처럼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제3세력도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기관만 따라가다가는 잘못된 구간에 내가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반대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사실은 똑같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인과 기관만의 수급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OBV 지표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주체들, 이 메이저 세력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빨간 선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OBV 지표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난이도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OBV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횡보하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만 파악하고 계시면 마음 놓고 홀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일 텐데,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이죠. 지금도 단기간 급락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력의 매집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즉 고점을 홀딩 또는 이런 식으로 LNF처럼 상승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급락 구간에서 패닉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세력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이 241선 위에, 즉 이 보라색 241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량주를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41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급락이 나오는 요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 두 종목이 계속해서 장기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 그동안 장기간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매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희일비할 때 굉장히 이분들은 여유롭게 홀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내가 마치 슈퍼개미가 된 것처럼 똑같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즉 이 OBV가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언제를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 앞으로 수개월 뒤에 이 매도 타점이 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RSI 지표, 여기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지표만 보시면 된다. 이게 뭐다?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이 RSI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주가가 1차 대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보신 것처럼 고점 시그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두 종목 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 정도의 세력의 매집량이면요, 이 RSI 지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한두 차례 고점 시그널이 나올 거다. LNF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고점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매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력보다 더 고점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왜냐? 세력들은 물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 만에 매도하기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전량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노파심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초록색 121선과 보라색 241선 사이, 바로 요 마틴존 구간 안에,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틴존 구간 안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항상 변함없이 2차 급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OBV와 RSI 이 두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혹은 고점을 횡보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 저점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이 매매 방식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셔야 평생 스스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슈퍼개미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횡보, 그리고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앞으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상위 3%에 해당하는 이 주식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제가 평소에도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7월 중순에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이어졌을 때는 1차와 2차로 분할로 어떻게 매매 비중을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정확한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아실 텐데 다행히 이 종목도 이때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의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거나 아니면 이미 매수해 놓긴 했는데 좀 물려있는 상태여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 자료 이번에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1차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만들어드린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이 세력의 개미털기나 시장의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1년 동안 이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워낙에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지금 계좌 포트폴리오가 이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탈출 방법을 알려드렸죠. 바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 대응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탈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즉 종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